다시 수능 완성 PDF 같은 거 준비해 주세요. 없으면 제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특히 가계도에 대해서 수축으로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총 8차시야. 오늘 빼면 이제 7시간밖에 없죠. 7시간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 할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 많이 없어. 그래서 제가 교재 드리면 집에서 풀어오세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분량되는 걸 드릴 테니까 수업 듣고 그날 바로 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별게 없다. 대신 수업을 듣고 나면 혼자 공부하면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가계도에서 독특한 모양이 막 나올 거야. 여러분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 그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다음을 빨리 생각할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가계 형태는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걸 알고 문제 푸는 거랑 모르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찾는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것들 주로 알려주는 시간으로 가질 겁니다. 이번에 설명 끝났고 요거를 연결해서 마우스 대신 우리 뭘 안 했었냐면 예전에 독특한 작품이 있었어요. 이거 해준 반이 있어 혹시 쌤이? 아무도 안 했나? 그렇게 시간이 없었니? 오늘은 요거를 하면 거의 시간이 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드린 것까지 하는 게 목표거든요. 항상 목표는 크게 잡는 거니까 안 되면 뭐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 요거는 같이 포함해서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화, 수, 금 수업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목요일에는 저는 프로그래밍 가는 것 때문에 안 되고 화, 수, 금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는 다 있나? 네. 다음 주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월, 화, 수, 목, 금까지 다 있으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 이 친구들도 잘 듣고, 금요일 날 뭘 먹자. 이건 주요? 다음 주. 네. 끝나면서 다 같이 이제 새로운 친구까지 해가지고 애니 교과서 맞추는 거. 우리 수업 끝나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업 끝나고 점심을 알아서 하시고 수업하고 끝나고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손님이 오면 여기서 못 하겠다, 그치? 어디서 수능 넣어? 소인수 교실? 소인수 교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독특한 세포 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복습을 조금 해야 된다. 여러분 세포 주기 기억나요? 네. 망설였어. 이걸 그냥 먼저 해버리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다. 뭐야? 주석가. 잠깐만, 이게 지금 먹히나? 이게 저거부터 안 되는 거잖아. 결국 마우스가 없으니까 귀찮네. 잠깐만요. 어떻게 해요? 너무 귀찮은데. 보자. 조금 우리 아는 내용이더라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뭐지? 왜? 공룡은 너 친구 아니야? 보자.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꼭 다루어야 될 성취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게 요 4개 부분을 하는 거였어. 제가 아마 수업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DNA가 뭔지, 유전자가 뭔지, 염색체가 뭔지, 유전체가 뭔지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뉴클레오타이드란 말은 생투까지 계속 연결돼. 3학년 때까지 연결되니까 얘가 뭔지 정의를 아셔야 돼. 이거 뭐예요? 그렇게 잘해. 1대1로 결합하 있는 어떤 물질. 그리고 얘는 원소를 뭘 가지고 있냐면, 원소를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이런 것들.
요거까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를 뼈대로 다른 물질들이 엮여 있어서 얘를 탄소화합물이라고도 해. 그래서 요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DNA는 유전 물질이지만 유전자가 반드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전자는 유전 정보, DNA 중에 유전 정보, 유전자가 있는,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만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염색체는 DNA가 단백질이 뭉쳐져 있는 그런 구조물을 얘기하고, 단백질 이름 혹시 기억나기? 히스톤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꼭 기억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유전체는 한 개체가 가진 모든 염색체의 DNA 전체, 유전 정보 전체, 세포 안에 있는 모든 DNA를 전부 유전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 못한다 그러면 복습을 하세요.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교재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여기 보시면 염색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염색체는 아까 말했듯이 DNA랑 단백질이 섞여 있는 형태고,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염색체. 근데 염색체는 염색사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실처럼 있는 물질이 한 번 더 뭉쳐서 있는 형태고, 이 염색사가 뭔지 물어보면 뉴클레오솜으로 되어 있다고요. 뉴클레오솜은 뭐랑 뭐가 합쳐진 거냐면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해 있는 이 형태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DNA도 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꼬이거나 엉켜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잘 감아가지고 안정화시키는, 요거 거기다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방학이고 이미 한번 했으니까 조금 더 수를 높이게, 얘 풀네임이 디옥시 뉴클레이크 애시드잖아. 얘 산이. 전기적으로 만약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지면 얘는 마이너스로, 산이라서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얘는 산인데 마이너스를 띄는 그런 형태. 왜냐면 얘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산을 가지고 있고, 인산의 인이 마이너스가 많아. 그래서 DNA는 마이너스를 띈다? 그럼 정말 가끔 고난도 문항으로 얘의 성질을 물어요. 얘는 전기적으로 굳이 띈다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겠지. 왜? 결합을 해요. 그래. 마이너스인 물질이랑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밀어낼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얘를 안정화해서 잘 붙어있게 하려면 얘가 플러스인 게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얘 성질까지 알면 너무 좋다. 그 다음 선생님 자세히 안 다뤄줬는데, 이 염색체는 보면 대체로 어떤 큰 덩어리들이 뭉쳐서 생기는 것처럼 돼 있어. 그리고 이 덩어리 두 개가 붙어있는 연결 지점을 우리가 동원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동원체. 동원체는 움직일 때 뭔가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옛날에 드렸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보면 가끔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주잖아. 실제로 동그라미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냥 이렇게 염색체. 염색체인데 얘가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동원체라고 붙여주고, 이동할 때 중심이 된다 라는 말은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뭐가 생겨요? 실 같은 거? 방추사 생겨. 이 방추사가 여기쯤 붙어. 그래서 이걸 방추사 부착지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명과학 2랑도 연결되니까 선생님이 조금씩 더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에는 얘는 역할이 뭐야?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연결사들 뭔가 실 같은 게 연결돼서 당겨질 애들이잖아. 여기에 생명체, 중요한 생명 정보를 담으면 어떤
여기에다 모형을 잡아 당길 건데 그거 찢어지거나 변형되면 어떻게 돼? 큰일 나겠지.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떤 유전자나 아니면 DNA가 있을까? 쓸데없는 거, 정크들이 여기 조금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반복 서열이라든지 필요 없는 서열을 여기 두어서 잡아 당겨서 손상되도록 문제없게.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시험 문제 보고 여기다가 그리잖아요. 대립 유전자 A가 어디고 여기고, 그죠? 여기다 안 그립니다. 왜냐면 거의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원체. 그 다음 우리 가끔 시험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크기가 똑같아. 제가 똑같이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미묘하게 달라. 미묘하게 다른 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라고 하면 다른데 뭐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동원체 위치가 예를 들어서 달라. 이 비율이 달라. 그럼 다른 녀석이 예를 들어서 진짜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동원체 위치가 여기 달렸어. 다 지났을 때. 그럼 얘 다르네. 알겠죠? 동원체 위치가 어디 있는 거 가지고 얘가 똑같은지 다른 건지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다르게. 조금이라도 위치가 다른 놈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세포주기. 사실 뒤로 갈수록 이론은 거의 없단다. 저희가 이미 학습을 한 상태라서 이 악스 생기는 거 화나네요. 어떻게 없애니까. 보자. 세포 주기라고 하면 세포의 일생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세포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분열기. 이때가 제일 신경 쓸 게 많아.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분열기라고 하고 나머지 세포 주기를 분열기를 준비하는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지점쯤이다 정도로밖에 평가 안 해. 그래서 분열기 사이에 있다고 해서 한문으로 사이에 앉아서 간기라고. 세포 일생을 보면 분열을 반복하는 N과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 분열기 말고 간기를 구분해서 보면 G1기, S기, G2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G1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가 이때 주로 성장을 합니다. 세포 소기관이나 이런 게 성장한다 그런데 이거를 간단히 표현하면 세포 질이 성장이라 적어도 되고 생장이라 적어도 됩니다. 세포 질이 성장한다, 생장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S기는 DNA가 합성되고 복제돼. 그래서 DNA 양이 2배가 된다라고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G2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고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데 주로 우리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물어보는 건 고등학생 수준한테는 방추사 단백질의 합성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방추사가 보이냐라고 하면 방추사가 보이진 않는다. 방추사가 있지는 않은데 방추사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추사 단백질을 다다다다다닥 미리 합성해서 세포질에 녹여놔. 그리고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연결해서 실로 받고. 이건 방추사고 얘는 방추사 단백질. 조금 다르다. 알겠죠? 네. 뭐가 예시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파이프를 만든다 치면 쇠를 미리 찍어 놓는 거예요. 파이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그리고 필요할 때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 정도라 생각해 주시면 보면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했던 다양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세포 주기, 분열기에 대해서 도 조금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게 있다. 분열기는 사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구분해야 돼.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를 구분할 겁니다. 구분하고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다루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복습이니까 지원기의 DNA 양을 자주 물어봤던 거예요. 지원기는 DNA 양이 어떻게 돼요? 이때 1로 잡자 그냥. 얘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얘를 1로 잡으면 S기에는 DNA 양이 어떻게 돼요? 1에서 S기가 딱 끝났을 때 2배가 완성돼야 되니까 1에서 2 사이를 유지하고 있을 거고 G2기는 분열 직전까지 S기 2부니까 2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밑에. 이게 어떻게 그려진 그래프냐면 조직 세포를 때 일단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봐. 제가 조직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같은 세포 모임 피부 조직이라는 표현 간혹 쓰잖아. 그러면 그 조직은 같은 종류의 피부 세포들이 모인 걸 얘기해. 근육 조직이라고 했을 때 같은 종류의 근육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세포들이 모인 건데 같은 녀석들이 모이면 우리가 조직이라고 한다.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라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조직은 세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 많은 세포들을 내가 조직 세포를 뗐어.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는 거야. 얘는 지원기고, 얘는 S기고, G2기고 이런 식으로 세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 개의 조직 세포를 두고 이 세포 수를 세본 거야. 지원기는 몇 개, S기는 몇 개, G2M기는 몇 개. 이렇게 셌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어야 돼. 이 세포 주기 중에 뭐가 제일 길어? 지원기. 내가 랜덤하게 여기 있는 세포를 탁 멈췄는데 보니까 지원기가 제일 많아. 그 말은 지원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내가 무작위로 뽑았을 때 지원기 걸릴 확률이 높다는 뜻이야. 그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관찰되는 세포 수랑 세포 주기 소요 시간이 비례한다. 이거는 수업 때 했지만 사실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고난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할 수 있어. 예전 못한 거 할 수 있어. 또 닫아버렸니? 이놈의 차단을 닫아. 또 이것은 네, 여기 가서 봅시다. 이제 거의 다 했다. 오늘 이것만 하면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세포 주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G1, SG2라고 했을 때 그림을 이렇게 주고 여기 가, 여기 나 라고 했을 때 가랑 나 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모른다 그랬죠. 뭐 신경 써달라 그래서 세포 주기 방향 표시되는 거 꼭 한번 봐달라 그랬고 만약에 이 방향으로 된다면 나가 S기, 가가 M기인 거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는 이렇게 되는데 세포마다 세포 주기는 어때요? 달라. 어떤 세포는 분열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평생 살고 보면 M기가 거의 다인 애들 있을 수 있어. 또는 분열을 거의 안 하는 친구는 세포 주기가 어떻게 되요? 전부 간기고 요만큼만 M기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 세포 주기는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독특한 몇 가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쯤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봤어. 근데 요즘 잘 안 물어. 그래도 교육과정이 지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해놓자. 독특한 세포. 일단 세포 중에 독특하게 자라는 패턴을 조금 봐야 됩니다. 패턴. 보통 세포는 얘들 봐봐. 내가 여기 이 그림 있네. 여기에 상처가 났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나? 여기 상처 났어. 그다음 처음에 뭐가 돼? 그래 염증 반응. 비특이 전 면역을 갖겠죠? 이제 특이적 면역으로 병원체를 없앨 거야. 잘했어.
그거 말고 이게 상처는 어떻게 돼요? 피가 난 다음에 피떡이 피딱지라고 하죠. 혈병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생겨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 감염을 막고 나서 서서히 어떻게 돼요? 새살이 이렇게 차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쳤을 때 살이 계속 이렇게 자라던가 여기 다치면 막 여기 피가 터지고 그래. 그러지 않죠. 어디까지 자라요? 딱 원래 원래 옆이랑 거의 맞는 수준으로 이렇게 자라. 아니면 조금 더 자랄 수도 있어. 아니면 오히려 파질 수도 있어. 이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라고 우리 정상세포들은 내 사방이 뭔가 막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분열을 해야 돼 말이야. 분열하면 밀리고 짜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분열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압력을 견뎌내고 분열하는 애들이 있어. 이제 그런 애들이 비정상세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계속 커지게 되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종기처럼 폴립처럼 보여. 이게 이제 종양이라고 해요. 내 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 겉으로 보면 이제 필요 이상으로 그냥 볼록하게 보이겠죠. 돌기처럼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 아마도 S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 DNA 복제 일어나거든요. 보통은 S기가 제일 길어. 왜 길까 얘들아? 분열하기 직전에 여기에 뭐 체크해야겠어? 제대로 복사했는지 글자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복사가 안 돼서 뭐 키 179cm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100 이렇게 돼서 문 날라갔어. 이러면 복제하면 돼 안 돼? 문하면 안 되지. 고쳐야지. 그지? 이런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S기가 깁니다. 근데 요때 이 집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엄청난 검사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검사하는 유전자가 있을까? 여기 검사해라라는 명령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가 고장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 복제되더라도 그냥 게임기 진행시킵니다. 진행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이미 검사가 부셔진 애니까 다음 복제할 때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 우리 제대로 안 될 확률이 20억 분의 1 정도는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염기쌍이 60억 개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복제할 때 3개 정도는 잘못된다. 그걸 고치는데 안 고치고 계속 보내. 그럼 이게 축적되고 많이 복제하면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이제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형태가 이상하거나 이렇게 옆으로 자라면 안 되는데 더 자란다거나 이런 일이 생겨. 근데 좀 독특한 일이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여기 탁 뽑아가지고 여러분 눈에 탁 붙였어. 이거 잘 안 자라. 눈 안에서 잘 안 자라.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눈세포라고 하면 눈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표시 같은 게 있거든. 이거 눈으로 봐야 되는 거다. 여기 만약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어. 여기 머리라고 적혀 있어. 그럼 얘 죽여요. 이게 왜 있냐? 필요 없다 하고 죽이는 거야. 근데 계속 이게 잘못 복제되다 보면 머리카락 세포야. 근데 여기 눈이라는 애를 달고 나오는 애가 있어. 더 심하면 여기 이제 뭐 뇌라든지 여기에 근육이라는 것까지 이상한 걸 달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돼? 나중에 이제 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가 점점 원래 정상세포랑 모습이 달라지겠죠. 계속 정보가 틀린 정보가 계속 되니까 접촉 억제도 안 되고 처음에 옆으로만 이렇게 자라다가 층을 여러 개 만드는 단계.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또 생기냐면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 여기까지 요 안에서 이제 전이는 조금 위험하지만 이번 말고는 여기서 발견하면 문제 없어요. 여기서 발견하면 우리가 죽여버리면 돼. 근데 이게 된다던가 아까 내 몸 눈세포는 눈이라고 적혀있는 거 들고 있어야 된다. 근데 다른 몸으로 가면 막 적는다던가. 그 다음에 세포 분열에 에너지 많이 들까 안 들까? 들어요. 딱 봐도 많이 들 것 같잖아. 그지? 얘는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분열하면 원래 이만큼만 자라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분열하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럼 무슨 일을 할까? 이제 피를 땡겨와. 혈관 만들어야겠죠. 여기에 나 계속 복제할 거니까 에너지 내모로 계속 혈관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여기 혈관이 점점 생길 거야. 처음엔 괜찮아. 근데
계속 혈관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우리 뇌로도 가야 되고 심장으로도 가야 되는데 이 피까지 얘가 땡겨달라 그래. 나 계속 복제해야 되네. 계속 주세요 이렇게 명령어를 내려. 그럼 무슨 일이 생겨? 뇌로 갈 피도 안 써. 심장으로 갈 피도 얘한테 땡겼어. 그럼 이제 겁나 아파. 이게 이제 암이겠죠? 지금 제가 암의 시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암이 정상세포랑 사실 구분이 거의 안 돼.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암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똑같아. 몇 글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 쉽지 않고 이런 비정상 핵을 만들다가 지 마음대로 막 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문제. 예를 들어서 얘가 처음에 간암이었어. 그러면 처음에는 계속 간이라는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얘가 톡 떨어져가지고 혈관 타가지고 발로 갔어. 그러면 발로 가면 간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죽인단 말이야. 그럼 문제 없단 말이야. 그러면 간만 내가 덜어내면 살 수 있어. 전이가 안 일어났을 때는. 근데 얘가 만약에 발이라고 적힌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에서 간암이랑 똑같은 세포가 발견됐어. 이때부터 문제가 없고. 발에만 있을까요? 어딘가도 있을 가능성이 생기죠. 이때부터는 온몸에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세포가 똑똑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통 내시경 한다 그러잖아요. 대장암이라고 하면 대장이나 소장 내시경을 이렇게 하면 위나 여기 보면 이렇게 폴립이 있죠. 이렇게 공기 같은 게 꼭 올라와 있어. 이건 몇 센치 정도 되는 게 눈으로 보여요? 1cm. 한 1cm? 아무리 작아도 한 0.5cm? 우리 여드름 요렇게 정도는 돼야 보일 거 아니야. 그지? 현미경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못 찾아. 절대 못 찾아. 찾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내시경으로 0.5cm 차를 발견했다 라고 하면 0.5cm짜리 종기면 세포 몇 개 있어요? 여기? 많아. 엄청 많아. 몇십만 개 있어. 만 개 이상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술을 해? 처음에 먼저 여기 뗍니다. 혹시 암 아니가 검사해봤더니 다행히 전이까지는 안 일어났네. 여전히 위라고만 적혀있네. 이런 다행이야. 이건 우리 양성공략이죠.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이 주변에만 퍼졌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세포 주변에서 5cm 정도만 잘라내면 문제없어. 1기, 2기 암이 이거예요. 근데 얘를 연구했더니 주변에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이 위라고 할게. 위암 세포인데 여기에 위라고 안 적혀있고 혹시나 간이라고 적힌 글자가 하나로 돼 있어. 와, 그때부터 이거 악성 정맥이야. 요때부터는 단 한 개만 이런 게 발견되더라도 내 몸 어디 있을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하겠니? 다음 제 먹어가지고 치료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더라도 내 몸에 아무리 관찰해도 암이 없어. 사진으로 안 나와. 그래도 세포 한 개가 어디 넘어가야 하나라도 넘어갔으면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분열해서 종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부터 우리가 3기 암이라고 그러고 3기부터는 전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4기는 뭐겠니? 다 준비된 거 아니에요? 전이 된 게 눈으로 보여. 각 부위에서. 말기는 뭐겠니?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췌장이라든지 우리 몸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위들이 있잖아. 거기 주변에 생겨가지고 걔네 혈관에서 피를 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도 막 아파. 많이 아파. 혈당 조절도 안 되고 장이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급기까지 지분열을 하는데 땡겼어. 그럼 소화도 안 되겠죠. 두통 생기고 피가 안 도니까 저혈압처럼 막 되고 이렇게. 그때부터는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 넘어가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발병률이 너무 높습니다. 암의 주된 원인은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사습관 중에 하나 문제가 우리나라는 되게 독특해. 봐봐, 치킨 한번 생각해보자. 치킨이 이렇게 있어. 치킨 처음에 어떻게 하면 염지라는 걸 간을 내. 이것도 화학 첨가물을 뿌립니다. 여기에 연화를 시켜. 연육을 시켜. 연육이 뭐야? 부드럽게 하려고. 그죠? 또 효소나 이런 걸 처리합니다. 거기다가 뭘 씌워? 튀김옷에다가도 양념을 해.
식품 첨가물. 거기다가 또 뭐해? 양념 소스를 바르고 거기다가 뭘 찍어 먹어? 치즈가루라든지. 그냥 화학 첨가물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품 첨가물 엄청 먹습니다. 뿌링클. 뿌링클을 화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충격과 공포로 거의 화학물질 덩어리. 식품 첨가물 잔뜩 했는데 거기에 치즈가루를 뿌린 다음에 거기에 또 요거트 소스에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양념을 몇 중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에 되게 부담을 느낀다. 뭘 많이 먹고 있어요, 자기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식품 첨가물만 63kg 먹는 거예요. 1년에. 한 포대 이렇게 막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 간에서 해독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간암 위험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 맛이 좋을수록 무슨 과정을 거쳤다는 거고 식품 가공 식품들이 그래서 점점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독특한 거 하나 알아보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21번을 보기 위한 겁니다. 방금 같은 녀석들을 보면 내가 제대로 분열하기 위해서 유전 정보가 제대로 됐는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예를 들어 이게 암세포라고 중요하지 않아. 얘는 지금 핸들이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이야. 계속 나와요. 브레이크가 안 잡혀. 계속 복제가 점점 목적이 돼. 아예. 그래서 G1, G2, S기는 신경도 안 써. 고장나도 상관없어. 나는 분열만 하면 되니까. 이미 억제하는 게 안 되는 행위. 그래서 얘 세포 중에 보면 점점 뭐가 많아져? M기가 점점 많아져. M기가 많아지는 건 무슨 소리야? M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1로. 얘네들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대충 만든다는 거면서 그냥 복제만 전념하는 거. 그래서 암세포가 될 수 있고. 요거는 무슨 세포인가? M1기, M2기 분열 연속 두 번 가는 그 생식세포죠. 세포 주기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포 주기 중에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그림을 보면 화살표가 없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정자와 다시 지원기로 가서 분열하면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여기를 G0이라고 표기해 줍니다. G0기는 분열을 더 이상 안 하면 이렇게 표기해 주고 이건 대학교가 다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정상세포예요. 처음에 특히 많이 나왔던 게 얘인 것 같아. 얘 뭐야? M기랑 S기밖에 없어. 이걸 잘 해석해봐. 그럼 뭐가 안 일어나는 거야? 세포질이 안 커지고 분열만 일어나는 거야. 그런 세포가 있는 거예요. 수정. 우리 정자 난자 만나면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뭐 해? 이렇게 돼. 오케이. 그 다음 사세포기 돼. 세포질은 안 커지고 계속 분열만 하죠. 그죠? 이거 난할이라고 해. 난할이라고 합니다. 난자 수정만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래서 세포 한 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세포 수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잘리면서 2배수로. 난할 또는 수정난. 이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중에 M기랑 S기밖에 없어. 그래서 얘 독특하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거 하나 꼭 기억해둬라. 활자가 탈북할 때 활자가 탈북할 때 탈자죠. 한문 모르겠는데 한글을 물어보면 탈은 이할 할머니 할 군할 할 때 할자 무슨 할자가 그렇다. 그러면 이 난하를 이런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래요? 여기 밑에 난하는 하면 할수록 세포 크기는 어떻게 돼? 점점 작아져. 이것보다 아마 이렇게 가까워. DNA 양. MBS 양 점점 작아져. 지수 그래프로 증가해요. 왜 지수 그래프를? Y는 2의 X승이잖아. 그지?
0으로 시작하겠죠. 이렇게 증가할 것 같아요. 세포 크기도 세포 크기는 어떻게 증가할 것 같아요? 세포 크기는 부피잖아요. 또 얘는 3분의 x 승처럼. 그래서 완전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로 이렇게 생겨집니다. 우리 40분에 맞지? 애매한 시간이 나왔구만. 요거만 풀어볼래? 네, 풀이 같은 건 내일 할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볼래요? 쉬울 거예요. 네. 근데 너희 이거 염색체 찾고 이런 문항 풀 때 어려운 적 없잖니?